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종종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상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을 시작한 한 여성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치열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고객들과의 끊임없는 미팅과 마감일에 압박을 받으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최근 들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설쳐 피로가 쌓이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며 늘어난 두통에까지 시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주말 오후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우연히 명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무료 워크숍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던 그녀였지만 더 이상 건강을 해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워크숍은 다소 낯설었지만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초록이 가득한 자연환경 속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 명상법을 배울 수 있었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아침과 저녁으로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만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만 명상을 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감각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 그녀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에도 간단한 호흡법을 적용하여 긴장감을 풀고 중요한 미팅 전에 몇 분간 짧게 시행하는 등 그녀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고 동료들과도 더 원활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명상은 더 이상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명상법을 통해 일상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걷기라는 간단한 행위가 우리의 삶과 신체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그저 걷기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직장과 집으로 가는 지루한 일상, 점점 무기력해지는 몸과 마음,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까지 이런 생활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어느 날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꾸준히 걷기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첫날은 솔직히 그리 특별하지 않았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걷기를 시작한 첫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더 활기차고 기운이 나는 기분이 들었다. 매일 아침 조금씩 걸으면서 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산뜻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었다. 걷기는 신체적 변화를 넘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천천히 걷는 과정에서 자연과 호흡을 맞추고 주변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이 끝나고 칸 내린 길 위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면 머릿속에 굼뜬 생각들이 하나 둘씩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뇌의 해마 부분을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과 정신적 명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걷다 보니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이웃집의 정원의 핀 꽃이나 공원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미처 몰랐던 세상의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주말에도 자연스레 더 먼 거리를 걷게 되었고 근처 숲속 산책로를 따라가면서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주는 치유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 꾸준히 걸은 지 몇 달이 지나자 나 스스로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 나의 일상은 결국 나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새롭게 정의해 주었다. 걷기가 주는 힘은 그 어떤 고급스러운 운동, 장비나 프로그램보다도 나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걷기를 하지 않은 날에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걷기는 나의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결국 걷기는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건강과 행복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 놀라운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이 특별한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추천한다. 당신만의 매일 걸음으로 시작된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가 여전히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 한 부족의 젊은 전사인 카엘은 매일같이 이웃 부족과의 경계선을 지키며 부상을 당하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곤 했다. 카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전사들 역시 이런 피로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그는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흐르는 물소리나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사냥감과의 치열한 싸움 후에 카엘은 발가락 사이에 낀 자갈들을 제거하다 우연히 발바닥의 특정 부분을 세차게 자극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랍도록 피로가 풀리는 경험을 했다. 카엘은 이 경험을 부족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는 발바닥에 있는 특정 지점을 눌러주면 몸의 피로가 풀린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실험해보았다. 이 방법은 곧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 기술은 세월이 흐르며 부족 전체로 이후에는 주변 부족들로까지 퍼져나갔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손과 팔, 등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도 이러한 기법을 응용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특히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몸의 특정한 지점들을 눌러주는 경혈 마사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기법은 몸속의 에너지가 흐르는 경로를 자극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신체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사지 기법은 단순한 피로 회복 그 이상으로 발전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병을 미리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사람의 체형과 체질에 따른 맞춤형 마사지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각지의 문화와 접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 기원한 투이나 일본의 시아츠 등은 각각의 특유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손길을 통해 에너지를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숭고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스웨덴 마사지가 결합되며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과 그에 따른 신경계의 반응, 호르몬 분비의 변화 등 마사지가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작용들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미용과 웰빙 산업의 발전으로 마사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기술 또한 정교해져가고 있다. 마사지 전문가들은 신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결국 카엘이라는 젊은 전사의 우연한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지혜가 되었고 그가 시작한 작은 발바닥 마사지 기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루의 고단함을 마사지로 달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나는 작년과 다르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때 친구 민지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 방법 덕분에 몇 달 사이에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세계로의 여행을 결심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16-8 방식을 선택했다. 하루에 16시간은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먹는 패턴으로 이어간다고 했다. 처음 며칠은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커피와 토스트를 먹으면서 시작하던 나의 루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점점 내 몸이 이 패턴에 적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 중 하나는 시간 절약이다. 아침을 거르니 아침 준비와 청소에 드는 시간이 세이브된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침의 여유를 더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듯이 처음에는 체중 감소가 느껴졌고 몸이 가벼워졌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화 기능의 개선이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소화가 잘 되면서 속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자제력이 길러지는 효과도 크다. 나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 방법이 그렇듯 간헐적 단식도 단점이 없진 않았다.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다. 친구들과의 아침 모임이나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약속이 있을 때는 모두가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단식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저혈당증이 있거나 특별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고 이는 주로 금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졌다. 뇌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약 3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나는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비록 도전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한 후에 자기 몸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이자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